우리의 주인공 토우마.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 불량배들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몇 시간 전 여름방학을 축하하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한 소녀를 봤기 때문이죠. 그녀가 불량배에게 희롱당하는 걸 보고 영웅인 척 나섰다가 쫓기게 된 겁니다. 다리까지 도망쳐 겨우 따돌렸지만 그 소녀가 다시 쫓아와서는 그놈들은 자기가 다 처리했다고 말하며 재주를 보여주겠다고 했죠. 그녀는 동전을 빛의 속도로 쐈고 이제 그는 자신이 호랑이 굴에 잘못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녀가 레벨 5의 능력자라는 것을요. 이 도시의 능력자였지만 그는 고작 레벨 0. 그런데도 그녀의 공격을 맞고도 무사했습니다. 그녀는 엄청나게 강력한 또 다른 공격을 날렸고 그 탓에 토우마는 다음날 하루 종일 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젯밤 공격으로 도시 전체가 정전되고 음식은 다 상해버렸죠. 지갑을 찾다가 카드까지 망가뜨리고 선생님은 보충 수업에 오라고 전화하고 온갖 불행이 겹치자 그는 이불을 널러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코니에 누워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죠. 소녀가 배고프다고 해서 그는 음식을 좀 나눠줬습니다. 시든 채소에다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섞은 것이었지만 그녀는 맛있게 먹었죠. 왜 자기 집 발코니에 있냐고 묻자 옆 건물 옥상에서 뛰어넘으려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쫓겨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녀는 자신을 인덱스라고 소개하며 독실한 신자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지식 보고를 지키고 있으며 10만 3천 권의 마도서를 가지고 있어 쫓기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가 보기엔 책은 한 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쫓는 자들은 마술협회 소속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는 초능력은 믿어도 마술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손은 모든 초능력을 무효화할 수 있으니 아마 그 마술이라는 것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죠. 인덱스는 믿지 않았고 그는 마술을 써보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은 옷이 마법으로 만들어져서 칼로 찔러도 끄떡없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가 만져보자 옷이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인덱스에게 물린 그는 이제 마술을 믿게 됐죠. 잠시 후 옷은 원래대로 복구됐습니다. 그는 보충 수업에 가야 한다는 걸 떠올리고 먼저 길을 나섰죠. 인덱스도 추격자들이 이곳을 공격할까봐 떠났습니다. 그러다 그가 실수로 핸드폰을 망가뜨리자 인덱스는 말해줬죠. 그의 오른손이 신의 축복마저 지워버렸다고요. 즉, 그 손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불행은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죠. 그녀는 교회의 보호를 받기 위해 떠났고 토우마는 인덱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여기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대부분 학교로 이루어져 있고 주위에는 청소 로봇뿐이었습니다. 그는 교실로 올라갔죠. 로리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인덱스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머리쓰개를 가지러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친구들이 그가 수업에 집중 안 한다고 일러바쳐서 선생님이 울잡한 아이들의 적대적인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하교길에 그는 마주쳤죠. 어젯밤의 레벨 5 소녀를요.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시비를 걸고 싶어 했지만 그는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주변에 번개를 내리쳤죠. 분명 그녀 때문에 집에 있던 음식이 다 상한 걸 텐데 그녀는 오히려 그가 자기를 화나게 해서 그런 거라며 탓했습니다. 그녀의 공격에 영향을 받은 청소 로봇들이 갑자기 방어 모드로 전환했고 둘은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그는 로봇들이 자기 방 앞을 둘러싼 걸 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중상을 입은 인덱스가 쓰러져 있었고 그의 뒤에 한 마술사가 나타났죠. 그가 인덱스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인덱스가 머리쓰개를 가지러 이곳에 돌아왔다고 말했죠. 아직 마력이 조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토우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원래는 옷이 그녀를 보호해줬어야 했는데 어째서인지 소용이 없었죠. 그는 마술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들이 옳고 그름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 작은 소녀 한 명을 쫓아다니니까요. 하지만 남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덱스에게서 10만 3천 권의 마도서를 회수하러 왔을 뿐이었죠. 그녀는 그 많은 마도서를 전부 읽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는 다른 자들이 손대기 전에 그녀를 회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토우마가 공격하려 달려들자 그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스테일 마그누스라고 밝혔고 그의 마법명을 알게 된 이상 토우마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는 담배를 던지고 거기서부터 불을 조종했습니다. 토우마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손은 마술도 무효화했죠. 마술사는 그가 인덱스의 옷을 무효화시킨 장본인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불의 마신을 소환했죠. 토우마가 없앨 수는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공경에 처한 그에게 인덱스 가룬 문자에 대해 알려줬죠. 그것은 마술의 언어라서 그 가룬 문자를 전부 파괴하지 않는 한마신은 계속해서 회복될 거라고요. 그는 일단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룬 문자가 가득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죠. 마신이 그를 찾아오자 그는 마신을 지나쳐 아래로 숨었습니다. 그는 마신이 기숙사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그러면 인덱스를 잃게 되겠죠? 그때 화재 진압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그는 마그누스를 찾아 돌아갔죠. 마신이 어디 있냐는 그에게 토우마는 말했습니다. 종이들은 물에 젖었다고요. 하지만 인쇄된 종이라서 그는 여전히 마신을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종이 위에 잉크가 씻겨나갔기 때문에 그가 손을 대자 마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마그누스에게 주먹을 날렸죠. 응급실로 가야 했지만 그녀는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지혈을 해야 했지만 인덱스는 치유 마법이 있는데도 쓸 수 없었죠. 토우마의 능력은 초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것이라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깨달은 그는 인덱스를 로리 선생님 댁으로 데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인덱스는 기계적인 상태로 변해 15분 후에 자신이 죽을 것이며 이제부터 자신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토우마에게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그의 능력이 회복 마법을 사라지게 할 테니까요. 자신의 능력에 실망한 토우마는 그저 달리고 또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죠. 인덱스는 선생님에게 정확한 시간을 묻고는 일어나 책상으로 가 마법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물건들을 마법진과 똑같이 배치하고 책상이 마법과 방을 연결할 때 선생님에게 노래를 따라 부르라고 했죠. 그리고 인덱스는 선생님에게 천사를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에 성공하여 인덱스는 목숨을 구했죠. 아침이 되어서야 토우마가 돌아왔고 선생님은 그와 인덱스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죠. 선생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학생이 위험에 빠지는 걸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꼭 알아야 한다고 했죠. 그녀는 저녁거리를 사러 가면서 돌아올 때까지 토우마가 스스로 말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인덱스와 토우마는 비로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죠.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요. 마술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정신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원래 기독교에서 시작되었지만 서로 분리되어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교회는 여러 번 마술사들을 없애려 했고 마술사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마술을 연구하는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분파가 10만 권의 마도서를 만들었고 그 정도의 지식이라면 세상의 모든 마술을 해제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쫓기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고 두려워할까 봐서였죠. 하지만 그는 그런 이유로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손이 있으니 마술사든 뭐든 두렵지 않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래도 그는 학교에 가야 했고 그녀는 자신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화제를 돌리려 하자 바로 물려버렸죠. 토우마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이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인덱스는 토우마에게 대중목욕탕에 가자고 했죠. 그는 인덱스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에 이곳에 왔다는 것만 알 뿐 기억은 없어도 책에 대한 정보나 관련된 것들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었죠. 둘은 시시한 문제로 다투다가 인덱스가 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토우마는 잠시 걷다가 우연히 마그누스와 함께 있던 소녀의 결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카울이라고 소개했죠. 그녀는 아직 마법명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에게 인덱스를 넘길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원거리 참격으로 공격했고 그는 달려들었죠. 근접전을 벌이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공격을 무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검을 사용해서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아주 얇은 강철 와이어를요.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는 그녀에게 인간성이 남아있다면 왜 어린 소녀를 쫓아다니며 등을 베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죠. 옷이 무효화된 줄 몰랐다고요. 그녀는 단지 인덱스를 몰아붙여서 데려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인덱스는 그녀의 소중한 동료였으니까요. 그녀는 인덱스의 기억이 그들에 의해 강제로 지워져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덱스 기억의 85%가 10만 건의 마도서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어서 매년 기억을 지워야만 했다고요. 토우마는 그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을 지워도 다시 모든 걸 설명해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카오리는 오히려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누스는 겉보기엔 나쁜 사람 같지만 인덱스의 기억이 지워지는 걸 볼 때마다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들은 인덱스와 최대한 많은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토우마는 그렇다면 잃어버린 1년을 보상하기 위해 인덱스에게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에겐 그럴 힘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냐고요? 그 후 그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니 인덱스가 다시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3일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말해줬고 그는 오늘이 바로 인덱스의 기억이 지워지는 날이라는 걸 깨달았죠. 인덱스는 그가 자신 때문에 마술사와 싸우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멀쩡하다고 했죠. 게다가 그는 인덱스가 마법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법을 쓸 때 그녀의 얼굴이 꽤 무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가 잠에서 깼을 때 그건 잠꼬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상태였고 마치 기계 같았죠. 그녀는 토우마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실수로 그의 머리에 쏟아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매그너스와 카오리가 찾아왔습니다. 토우마는 이제 둘 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덱스는 다친 그를 두고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토우마를 내버려두는 조건으로 그들을 따라가기로 말이죠. 그날 밤 토우마는 인덱스 곁에 있었습니다. 두 마술사가 작별 인사를 하라고 12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덱스와 말이죠. 둘은 결계도 쳐놔서 도망칠 생각도 못하게 했습니다. 인덱스는 의식을 잃었고 그날 밤 카오리가 토우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마감 시간이 오늘 밤 12시라고 알려줬습니다. 토우마는 그녀가 자신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저항할 텐데도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단지 그들이 오기 전에 인덱스와 작별하라고 알려준 것뿐이었습니다. 토우마는 다른 방법을 써달라고 했지만 마술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지식에 보호장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 같은 것을 믿어주길 바랐지만 그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인덱스의 생명을 확실히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박 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토우마는 양측이 타협할 수 없다고 보고 스스로 인덱스를 구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2시까지 그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겠다며 시간을 줬습니다. 그 후 토우마는 정신과 의사들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이 시간에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전화가 연결됐지만 그곳 사람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은 밤 12시가 다 되어갔죠. 그 말을 듣고 토우마는 충격받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 그 두 사람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인덱스를 구할 두 번째 기회를 믿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감히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에게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냐고, 정체불명의 존재가 인덱스의 몸을 가지고 놀게 내버려둘 수 있냐고요. 그 남자는 십자가를 꺼내 보이며 토우마가 만지면 그 마력이 사라져 인덱스를 구할 기회가 사라질 텐데 감히 그렇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토우마는 인덱스와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매그너스는 허락하지 않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마법을 망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오리는 10분을 더 주었습니다. 그 후 토우마는 힘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인덱스 같은 소녀를 죽음의 신에게서 구해낼 힘이 없다는 것에 말이죠.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1년 만에 뇌의 15%를 다 쓸 수 있겠냐고요? 게다가 카오리는 그 데이터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는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봤고
선생님은 인간은 절대 정보 과부하에 걸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집어넣어도 말이죠. 뇌에는 종류별로 정보를 저장하는 3개의 개별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정보를 말이죠. 토우마는 교회가 카오리와 매그너스를 속여 눈물을 머금고 따르게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인덱스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덱스의 입안에 무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넣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에 닿자마자 그는 튕겨나갔고 인덱스는 그 기계 같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시스템의 대응 조치가 무력화되자 시스템은 혼란의 원인인 토우마를 먼저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에게 공격을 날렸습니다. 토우마는 손으로 막아내고 매그너스에게 교회가 그들을 속였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매그너스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카오리도 이해했고 두 사람은 그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매그너스는 고대 문자로 그의 방어력을 높여주었고 카오리는 바닥을 당겨 인덱스를 넘어뜨렸고 광선은 위쪽으로 발사됐습니다. 깃털 몇 개가 떨어지자 카오리는 토우마에게 절대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지면 저주에 걸릴 거라고 말이죠. 인덱스는 여전히 토우마를 가장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공격을 피하고 마침내 인덱스에게 닿았습니다. 시스템이 파괴되어 그녀는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토우마도 깃털에 맞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인덱스는 의사에게서 매그너스가 남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위성을 파괴한 광선 사건이 그녀와 매그너스와 관련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덱스가 편지를 열어 읽자 매그너스는 교회가 인덱스가 돌아오길 원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 토우마에게 인덱스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이죠. 그 후 인덱스는 토우마의 병실로 갔습니다. 의사는 전에 그가 대뇌 피질이 손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상실에 걸렸을 수도 있다고요.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억 상실은 농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별일 아니었죠. 기억을 잃게 한 것이 마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기만 하면 풀 수 있다고요. 놀림을 당한 인덱스는 화가 나서 그를 물고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들어왔을 때 그는 정말로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방금 그가 한 말은 매그너스의 말에 따라 의사가 그에게 전달해 준 것이었죠. 비록 그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인덱스 곁에 있어야 한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한편 매그너스는 어떤 신비한 인물을 만나러 갔습니다. 꽤 높은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이 사람은 매그너스에게 잠시 토우마와 협력하여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는 자를 막으라고 했습니다. 뱀파이어라는 한 종족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말이죠. 다음날 토우마는 아주 비싼 가격에 입시 참고서를 사야 했습니다. 씁쓸한 가격이었죠. 인덱스가 예전에 매우 깊은 사이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인덱스는 그저 그가 기억을 잃기 전에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날도 더워서 인덱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했지만 인덱스의 옷에는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 친구 2명을 만났는데 아직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새 남학생은 인덱스를 어린애라고 놀렸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고 결국 세 사람은 인덱스를 데리고 먹으러 가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문을 닫아서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갔죠. 토우마는 또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 후 일행은 아주 수상해 보이는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새 남학생은 가위바위보를 했고 토우마가 말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케이크를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학교로 돌아갈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토우마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토우마에게 부탁해도 그는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의 두 친구는 보고만 있을 뿐 예쁜 여자라 해도 낯선 사람에게 돈을 쓸 용기는 없었습니다. 인덱스는 그녀가 주술사라면서 돈을 구걸해야 하냐고 비웃자 그녀는 자신이 마술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말이죠.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단지 입시학원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인덱스와 토우마는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했고
인덱스는 키우고 싶어 했지만 기숙사에서는 동물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다퉜지만 인덱스는 갑자기 어떤 에너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확인하러 갔습니다. 한편 토우마는 매그너스를 다시 만났지만 그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뭘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하자 매그너스는 그들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려고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 그는 한 입시학원과 그 안에 갇힌 소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은 과학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최근에 점령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모자는 진짜 마술사 혹은 연금술사라고도 부를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자는 3년 전에 실종되었으며 그의 목표는 분명 그 학교에 있는 소녀일 겁니다. 그녀는 뱀파이어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입시학원을 공격해서 그 소녀를 구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우마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지금 그는 인덱스를 묶어두는 도구로만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거절하면 그들은 인덱스를 데려갈 것이었습니다. 그 후 집에 돌아오니 인덱스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고양이 소리를 듣고 그는 그녀에게 고양이를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덱스는 완강히 거부하며 또 울려고 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키우게 해줬습니다. 그는 또한 외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매그너스는 인덱스를 보호하기 위해 부적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그는 누군가 올 경우를 대비해 고대 문자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불의 악마가 둘을 대신해 인덱스를 보호해줄 것이었습니다. 토우마는 그에게 인덱스를 좋아하냐고 물었고 매그너스는 얼굴을 붉혔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자신은 인덱스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본다고 말이죠. 그 후 두 사람은 입시학원으로 갔고 매그너스는 연금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용자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는 또한 토우마에게 찾아야 할 소녀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식당에서 토우마를 짠돌이라고 불렀던 그 소녀였습니다. 매그너스는 그 소녀의 이름이 아이사이며 만약 찾게 되면 최대한 엄격하게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기사갑옷을 입은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토우마는 처음에 로봇이라고 생각했지만 매그너스가 다시 한번 잘 보라고 말했습니다. 매그너스는 이 학교 전체가 결계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말이죠. 두 사람처럼 결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계 바깥에 영향을 줄 수 없어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토우마는 시험해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덱스에게 말이죠. 안에서도 신호를 밖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그너스는 그가 해낸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할 수 없었던 일을 말이죠. 모두가 인덱스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오직 그만이 처음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어떤 주문을 외웠고 머리에서 빛의 점들이 날아나왔습니다. 매그너스는 그에게 능력으로 그것을 파괴하라고 했습니다. 이 마법은 연결이 필요해서 그 연결만 끊으면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매그너스는 먼저 달려가고 그에게 혼자 처리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계단에 도착하자 둘은 포위되었고 매그너스는 토우마를 이용해 도망쳤습니다. 그는 우연히 한 여학생을 만났는데 그녀 또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소녀의 빛의 점이 폭발하며 그녀는 기절했습니다. 토우마는 그녀를 부축하러 갔고 수많은 빛의 점들 한가운데 앉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던 소녀 아이사가 나타났습니다. 토우마의 눈앞에 말이죠. 한편 매그너스는 연결고리를 끊고 이곳에서 그 연금술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동안 토우마와 아이사는 방금 기절한 소녀를 함께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인덱스는 토우마가 이상한 낌새의 집을 나섰다가 마그누스가 붙인 고대 언어의 종이들을 받고 토우마에게 돌아와 자신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그러면 뱀파이어를 끌어들이게 되니까 토우마는 그녀가 여기 있으면 뱀파이어에게 해가 될 거라고 했지만 그녀는 뱀파이어를 해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자드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뱀파이어가 필요하며 누구도 해치지 않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했지. 그때 이자드가 나타났어. 토우마가 그의 진짜 목적을 물었지만 이자드는 그를 없애려 했지. 아이사가 나서서
누구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켰어. 그래서 이자드는 토우마를 기절시켜 밖으로 던져버렸지. 토우마가 깨어났을 때 옆에는 마그누스가 있었고 둘 다 방금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했어. 한편 인덱스는 이 학교를 찾아왔다가 이자드와 마주쳤어. 하지만 그녀는 전에 만났던 걸 기억하지 못했고 이자드는 그걸 다행으로 여기며 마법으로 그녀를 잠들게 했어. 한편 토우마는 기억을 되찾았고 마그누스의 얼굴을 한 대 쳐서 그도 기억을 되찾게 도와줬지. 둘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다른 기사들이 마법을 써서 건물을 무너뜨리는 걸 봤어. 하지만 이자드의 권능이 모든 걸 복구했지. 원래대로 되돌렸어. 갑자기 토우마는 인덱스의 고양이와 머리 수건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지. 둘이 건물에 다시 들어갔을 때 마그누스는 이자드가 3년 전에 사라진 이유를 깨달은 듯 했어. 둘은 서둘러 중앙의 방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모두와 마주쳤지. 마그누스는 이자드가 인덱스를 구하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도 인덱스의 파트너였거든. 지금은 토우마 작년엔 마그누스, 3년 전엔 이자드였지. 이자드는 뱀파이어의 불사 능력을 이용해 인덱스의 뇌를 치료하려 했어. 이자드는 필요하다면 인덱스를 뱀파이어로 만들 각오까지 했지만 마그누스는 토우마를 믿기로 했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인덱스를 구했는지 이자드에게 보여주길 바랐어. 이자드는 말을 믿을 수 없었지. 토우마는 마술사나 연금술사도 아니었으니까 인덱스가 완전히 건강한 걸 보고 마그누스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어.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했다고 느낀 이자드는 분노하며 모두를 죽이기로 결심했어. 그는 마그누스와 토우마를 쓰러뜨렸고 아이사가 말리려 했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뱀파이어를 유인하기 위해 그녀가 필요 없었고 그녀마저 공격했어. 토우마는 주문을 풀기 위해 입에 손을 대려 했지. 하지만 제때 맞추지 못해 아이사가 공격에 맞고 말았어. 그는 주문을 지우고 제때 그녀를 구했지. 그는 이자드의 환상을 깨주기로 결심했어. 그가 숨을 먹게 하는 저주를 걸자 토우마는 제때 목에 손을 대서 풀었어. 그가 전기를 사용하자 저주를 막아냈고 머리 위로 떨어지는 차도 토우마는 한 손으로 전부 막아냈어. 그는 토우마의 힘을 이해했고 이자드는 손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총을 만들어 토우마를 겨눴어. 총알에 닿지 못하면 그는 죽겠지만 이자드는 그가 쉽게 죽게 두지 않으려고 총의 살상력을 낮췄어. 그는 총 10자루를 만들어 토우마를 향해 쐈지. 그는 쓰러졌지만 이자드는 포기하지 않았어. 바로 그때 마그누스가 그에게 물었지. 그의 뛰어난 연금술로도 왜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지 않고 뱀파이어가 필요했냐고 말이야. 그 말에 이자드는 당황했고 마그누스를 처리하려 했어.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말이야. 하지만 토우마도 마그누스가 하려는 말의 의도를 깨달았어. 그가 생각하는 동안 이자드는 검을 쏘아 그의 팔을 잘랐어. 하지만 이제 그는 이자드의 능력의 원리와 한계를 이해했지. 그는 계속해서 한 팔만 남은 채로 다가갔어. 이 모습에 이자드는 당황해서 연금술로 뭘 만들어야 할지 생각하지 못했지. 그는 이어서 마그누스가 자신에게 찢겨 죽지 않고 멀쩡하다는 걸 깨달았어. 토우마는 이어서 연금술의 힘은 단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어. 그것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지. 그는 심리적으로 흔들렸고 결국 스스로 토우마의 팔에 괴물이 있다고 상상했고 그 괴물은 자신을 공격했어. 다음날 아침 토우마는 병원에서 깨어났지. 팔을 다시 봉합한 후였어. 마그누스는 이자드가 기억을 잃고 기억이 수정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알려줬지. 그 후 인덱스도 찾아왔고 마그누스는 자리를 비켜줬어. 그녀는 토우마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아이사도 사과하러 왔었다고 전했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말이야. 얼마 후 기억을 잃은 토우마는 이전 시험을 놓쳤기 때문에 재시험을 봐야 했어. 음료수를 사러 갔는데 잔돈이 없어서 유일하게 가진 지폐를 넣었어. 불행은 또다시 찾아왔고 자판기가 음료수를 뱉지 않고 돈을 삼켜버렸지. 그때 그 양아치 미사카가 나타나 토우마를 밀치고 자판기를 걷어찼어. 그러자 음료수 한 캔이 떨어졌어. 그녀는 이 자판기가 낡아서 이런 수법이 잘 통한다고 말했지. 토우마는 그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자판기가 고장나는 거라고 생각했어. 미사카는 토우마가 돈을 먹힌 걸 알고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녀는 자판기에 전기를 흘려보냈고 자판기는 계속해서 음료수를 쏟아냈어. 하지만 자판기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토우마는 망설였지.
미사카는 그 후 모든 음료수를 토우마에게 가져다 줬어. 그는 자신이 공공기물 파손 사건의 공범이 된 것 같다고 느꼈지. 토우마는 아직 미사카가 예전에 자신과 어떤 사이였는지 몰랐어. 그때 미사카의 후배인 쿠로코가 나타났지. 쿠로코는 토우마가 미사카와 데이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이 말을 들은 미사카는 화가 나서 쿠로코에게 전격을 날렸지만 쿠로코는 순간이동 능력이 있어서 피해서 떠나기 전 쿠로코는 토우마에게 미사카에게 손대려면 자신을 먼저 쓰러뜨려야 할 거라고 경고했지. 쿠로코가 떠나고 미사카의 동생인 미사카가 나타났어. 이 미사카는 미사카 동생이라고 불렸지. 그녀는 마치 로봇 같았어.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하든 뒤에 방금 한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을 덧붙였지. 저녁에 토우마는 음료수 더미를 힘들게 옮기다가 갑자기 공을 밟고 미끄러졌어. 그는 우연히 미사카 동생을 만났고 그녀는 그가 음료수 더미를 옮기는 걸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 그 로봇 같은 열애 때문에 그는 그녀의 도움을 받기로 했지. 집에 도착하자 그는 옆집 소녀 마이카를 만났어. 그녀는 만약 집에 여자를 들인다면 낮에는 밖에 내보냈다가 밤에 다시 데려오라고 말했어. 이유는 인덱스가 너무 낮에 시끄럽기 때문이었지. 방에 올라가 보니 인덱스와 아이사가 밖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 물어보니 고양이가 벼룩에 감염돼서 잡으려던 거였어. 토우마는 요즘 계속 가려웠던 터라 깜짝 놀랐지. 인덱스와 아이사는 유해한 방법으로 벼룩을 죽이려고 했지만 미사카 동생이 방법을 알려줬어. 고양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전기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이야. 그녀는 말하면서 바로 실행했고 보충 수업을 들어야 했어. 하지만 토우마는 공부에 별 흥미가 없어 보였지. 집에 가는 길에 그는 미사카를 만났어. 그녀는 토우마에게 저 날씨 예보용 기구에 분명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했어. 그 기구 안에는 고성능 인공지능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단순히 날씨를 알리는 데만 쓰일 리가 없다는 거지. 그녀는 그러고는 그를 한 대 치고 떠났어. 토우마가 좀 걷다가 미사카 동생을 만났어. 그녀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 했지만 고양이는 그녀를 두려워하는 듯 했지. 그녀 주변에서 미세한 전류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야. 인간은 느낄 수 없지만 동물은 느낄 수 있었어. 그녀는 고양이를 버리거나 동물 보호소에 보내고 싶지 않았어. 그곳에서는 동물을 아주 험하게 다루기 때문이야. 둘은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데리고 다녔지. 토우마는 서점에 들러 몇 가지를 사고 미사카 동생이 고양이와 친해질 시간을 주려 했어. 갑자기 미사카 동생은 위험한 남자와 마주쳤고 고양이를 남겨두고 싸우러 갔지. 하지만 총이 있었음에도 미사카 동생은 그 남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에겐 벡터를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었거든. 그는 모든 것이나 모든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어. 그는 그녀 몸속의 혈류를 역류시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지. 토우마가 막 서점에서 나왔을 때 미사카 동생은 보이지 않고 고양이만 있었어. 직감적으로 앞쪽 골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느꼈고 그는 피 묻은 미사카의 신발과 수많은 탄피를 봤어. 안으로 들어가자 미사카 동생의 시체가 있었고 그는 경찰에 신고했지. 하지만 경찰을 현장으로 안내했을 땐 그가 실험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게 해줬어. 그리고 수많은 미사카들이 나타나 토우마를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어. 운반되던 미사카이기도 했어. 오리지널 미사카의 클론이며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어. 미사카가 이곳에서 가장 강한 7명의 초능력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이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어. 한편 선생님과 아이사는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지. 인덱스도 고양이와 함께 나타났어. 토우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는 미사카가 사는 기숙사로 찾아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 하지만 물어보려 했을 때 방에는 쿠로코밖에 없었어. 둘은 서로를 알아봤고 쿠로코는 그에게 방에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했지. 미사카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쿠로코는 자신이 미사카의 후배이고 아래 학년이라고 말했어. 이전 룸메이트가 이사를 가서 미사카와 함께 살게 된 거야. 쿠로코는 자신을 도와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지만 너무 뛰어나서 거의 친구가 없었어. 토우마는 그녀의 방에서 얻은 정보와 함께 고양이를 데려왔지. 과학자들의 목표는 2만 명의 미사카 복제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어 그의 진화를 촉진하는 것이었어. 미사카도 이걸 전혀 좋아하지 않았지.
그래서 그녀는 이 실험을 멈추기 위해 기계를 파괴하고 싶은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해뒀어. 하지만 이 기계들은 비싼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파괴하면 새로운 것이 생겨났어. 그녀는 이 실험을 파괴하려 했지만 거의 무력했지. 토우마는 복제는 불법인데 왜 상부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물었어. 그녀는 이 사건이 이미 인공지능도 알고 있으니 상층부도 묵인하고 있을 거야. 그녀는 이 실험을 끝내고 모두를 구할 방법을 생각해냈어. 남은 클론들을 전부 말이야. 취소될 거야. 실험대로 한다고 해도 정말 레벨업 할 거란 보장도 없고 설령 그렇다 해도 이겨낼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아. 토우마는 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혼자 하려 하냐고 물었어. 그녀는 대답 대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떠나려 했지만 토우마는 보내주지 않았어. 미사카는 그가 자신의 남은 클론 10,000명을 구하려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 소리쳤지. 미사카는 토우마가 클론은 오리지널만큼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고 여겼지만 그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최대한 많이 구하고 싶지만 지금은 마땅한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해도 그는 그녀를 보내지 않을 거야. 미사카는 화가 나. 무력으로 토우마를 비키게 하기로 했어. 그녀는 전기를 방출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토우마에게 마지막으로 비키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피하지도 않았고 그녀와 싸울 생각도 없었어. 토우마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두 팔을 벌렸어. 미사카는 토우마 바로 옆으로 공격을 날렸지만 그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 미사카는 두 번째 공격을 날렸어. 토우마에게 정통으로 말해야 하지만 그는 막지 않고 그대로 맞았어. 그가 다시 일어서자 미사카는 왜 막지 않았냐고 물었지. 토우마는 이유도 모르고 최선의 해결책도 몰랐어. 하지만 그는 그녀가 희생하는 걸 원치 않았어. 누군가가 태어나서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어. 미사카는 자신이 모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자신의 삶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었으니까 토우마는 10,000명의 클론들이 오리지널이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걸 알면 기뻐할 것 같냐고 물었어. 그녀는 듣지 않고 토우마에게 공격을 날렸어. 그는 방금 공격에도 굳건히 서 있었지. 미사카는 자신이 죽은 거의 10,000명의 클론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토우마는 그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그녀는 그를 죽일 생각이 없었거든. 두 번의 공격 후 그녀는 힘을 조절했어. 사리가 없었지. 그가 다시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토우마를 따를 생각이 없어. 아주 강력한 일격을 날렸어. 이 공격에 다리 전체가 전기로 뒤덮였지. 토우마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어. 미사카는 제발 그만두라며 더 심하게 만들지 말라고 애원했어. 그때 미사카 클론 1명이 지정된 전장에 도착했어. 그녀의 머릿속에는 토우마의 질문이 맴돌았고 왜 자꾸 그가 생각나는지 알 수 없었어. 그 사이 로리 선생님은 인덱스와 친구에게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곳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내는지 설명해줬어. 대부분 약물과 체면을 통해서였지만 어째서인지 토우마 같은 사례도 있었어. 그는 능력이 거의 없었고 그 오른팔은 마치 선천적인 것 같았어. 아직 아무도 토우마가 레벨 0에 머무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어. 하지만 어쩌면 그는 그 대신 천국의 축복을 받을 사람일지도 몰라. 그 사이 토우마는 정신을 차렸고 자신이 여전히 미사카와 함께 있는 걸 봤어. 그녀는 왜 그가 자신 때문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될 때까지 노력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 그는 이 무의미하고 비인간적인 실험을 멈출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말했어. 이 실험은 도시 최강의 초능력자 엑셀러레이터를 기반으로 세워졌으니 만약 그가 패배한다면 사람들은 그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실험을 포기할 거야. 미사카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 그와 싸워봤기에 그의 힘이 어떤지 알았거든. 설령 자신이 이긴다 해도 과학자들은 그저 무시할 수 있는 오차범위로 여길 뿐이야. 그래서 토우마는 자신이 엑셀러레이터를 쓰러뜨리러 가겠다고 결심했어. 하지만 미사카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 그는 모든 벡터와 운동 에너지를 반사할 수 있었거든. 그는 지금 만신창이라 한 대만 맞아도 끝장이야. 그 사이 미사카의 클론은 엑셀러레이터를 만났어. 아직 실험 시간이 아니어서 그녀는 이미 최강이면서 왜 더 강해지려 하는지 물었어.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직 사람들이 도전할 엄두를 내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 그는 사람들이 자신과 싸우는 게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해지고 싶었어. 잡담을 나누다 보니 실험할 시간이 됐지. 오리지널 미사카는 아직 다리에 있었어.
토우마가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혼자 가서 헛되이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따라갔어. 토우마는 실험 장소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갔어. 그 사이 미사카는 사방에 사철을 뿌려 공기를 오존으로 바꾸려 했지만 엑셀러레이터가 눈치챘어. 그에게 잡히면 모든 게 끝나. 그는 미사카에게 빠르게 다가가 그녀에게 일격을 날렸어. 그때 토우마가 그를 찾아왔지. 그는 토우마를 위협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자 흥미로워했어. 미사카는 왜 그가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자신은 버튼 하나로 만들어지는 클론일 뿐인데. 하지만 그는 클론 하나하나를 유일한 존재로 여겨 그녀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 그가 달려들자 그는 발을 굴러 주변을 날려버렸어. 그는 토우마에게 철로를 던졌지만 일부러 맞히지 않고 그를 더 가지고 놀았어. 그가 컨테이너 박스들로 달려가자 그는 달려가 발로 차서 밀가루를 사방에 흩날리게 했어. 불꽃 하나만 튀어도 주변이 폭발할 상황이었지. 토우마는 재빨리 달아났어. 그리고 몇 초 후 엑셀러레이터는 그 일대를 폭발시켰어. 그도 숨을 쉬려면 공기가 필요했기에 불을 좀 꺼야 했지. 그는 토우마가 자신을 죽을 뻔한 상황에 빠뜨렸으니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는 자신과 마주하고 아직 살아있는 첫 번째 사람이라며 축하해줬어. 그가 달려들자 토우마에게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어. 한 방 더 맞자 그는 도망쳤어. 그가 뒤쫓자 그는 철로들을 공중으로 띄웠어. 토우마는 여전히 달려들어 한 방 먹였고 그는 그를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 플라스마 구체를 만들었어. 미사카가 그를 도우러 왔어. 그가 원치 않았지만 그녀는 돕겠다고 고집했어. 그는 그녀를 막을 수 없었어. 하지만 엑셀러레이터의 기술을 막을 순 없었지. 그가 이곳으로 바람을 모았거든. 그녀는 자신의 클론에게 도움을 청하러 달려갔어. 클론들은 도시 곳곳에 풍력 발전기를 가동시켜 엑셀러레이터의 플라스마 덩어리를 날려버렸어. 그는 자신의 기술을 망친 미사카를 모욕하며 그저 이류라고 얕봤어. 하지만 토우마가 일어서서 계속 싸우자고 했어. 그는 토우마가 자신이 상대한 자 중 가장 강하다고 인정했어. 그 후 토우마는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기절시켰어. 토우마도 쓰러졌다가 병원에서 깨어났어. 그가 구한 미사카 클론이 거기 있었지? 그녀는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어. 엑셀러레이터가 실패하면 실험도 중단될 거야. 수명이 아주 짧은 이 미사카 복제 인간들은 실험이 끝나면 수명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그녀와 클론들은 호르몬을 재조정하러 돌아갈 거야. 수명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둘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지. 그 후 의사가 그를 진찰했는데 별다른 심각한 이상은 없었어. 그 후 오리지널 미사카가 찾아왔어. 그녀는 쿠키 한 상자를 가져왔고 그는 직접 만든 게 더 맛있다고 했어. 그는 아침에 그녀의 클론이 왔었다는 이야기도 했어. 그는 그녀가 자신의 DNA를 제공해 수많은 클론들을 만들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거란 걸 알았어. 하지만 클론들은 그녀 덕분에 태어나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으니 그녀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듣고 그녀는 기분이 나아졌어. 그 후 인덱스가 병원을 찾아와 그의 머리를 물었어. 말도 없이 갔다가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지. 그녀는 앞으로 싸우러 갈 때는 말 한마디는 해달라고 했어. 그는 이번엔 자신을 위해 싸운 것이니 다쳐도 스스로 책임질 거라고 했어. 며칠 후 토우마와 인덱스는 바다에 놀러갔어. 물론 토우마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간 거였지. 선생님은 상층부가 엑셀러레이터 사건 때문에 초조해해서 그가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려줬어. 선생님은 그에게 바다로 가라고 했어. 인덱스도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그는 어차피 그녀가 검문소에서 막힐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검문소는 둘 다 통과시켜줬어. 그래서 그는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 수 없었어. 그는 이 해변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어. 갑자기 인덱스가 그의 머리에 해파리를 덮었어. 이곳에는 해파리가 해안으로 밀려온다는 경고 표지판이 있었는데도 말이야. 민박집에 도착하자 주인 아주머니는 해파리가 예상보다 일찍 밀려와 손님이 별로 없다고 했어. 토우마에게 그의 가족이 내일 도착할 거라고 알려줬어. 그 두 사람은 바로 그의 부모님이었고 원래는 오늘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 아마 선생님 덕분에 그와 연락이 닿았을 거야. 그 외에 사촌 한 명이 그를 만나러 올 거야. 인덱스는 그들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내일이면 알게 될 테니
기다리자고 했어. 그의 기억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고 그 중에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있었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그는 내일 부모님에게 기억 상실을 들킬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그때 가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로 했어. 그가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했어. 그는 평범한 척했지만 사촌이 도착했을 때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 그건 분명 미사카였어. 그는 미사카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곧이어 어머니도 도착했고 그는 그 사람이 분명 민박집에서 자고 있어야 할 인덱스라는 걸 알았어. 아버지가 이 사람이 어머니라고 하자 그는 이 15살도 안 돼 보이는 꼬마가 자신의 어머니고 전기를 쏘는 이 녀석이 사촌이라는 걸 믿을 수 없었어. 숙소로 돌아오니 미사카 클론이 주인 아주머니가 되어 있었고 집사는 마르투스가 진짜, 인덱스는 반친구가 되어 있었어. 이제 그는 이 미사카라는 사촌과 바다에서 놀아야 했어. 물론 자인은 아니었어. 엄마인 인덱스는 차마 화면에 보여줄 수 없는 옷을 입고 있었어. 그는 이제야 자기 아버지가 변태 찌질이라는 걸 알았지. 인덱스의 친구도 달려왔지만 모래에 파묻어버리고 돌아왔어. 돌아와 보니 예전에 그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뉴스 앵커가 되어 있었고 선생님은 기자 미사카의 후배는 대통령이 되어 있었어. 그는 감히 이게 장난이라고 믿을 수 없었지. 거리에 나가보니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어. 미사카 동생은 예전에 둘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분명히 달랐어. 그는 사람들의 정신은 그대로지만 외모만 제멋대로 뒤바뀐 것 같았지. 그는 한 이상한 옷차림의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갑자기 그가 원인이라 생각하고 목에 칼을 들이댔어. 하지만 다른 친구와 카오리가 와서 그를 변호해줬지. 소녀는 그제야 진정하고 설명을 듣더니 자신은 러시아 정교회 소속이며 이름은 미샤라고 밝혔어. 그가 친구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하자 카오리는 그가 능력자라고 말했어. 그는 카오리가 아는 사람인 걸 알아채고 연기하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지.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아 인간부터 천사까지의 계급체계에 대해 이야기했어. 인간은 천사가 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천사가 지상에 강림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사람들의 내면과 외면이 뒤죽박죽으로 뒤바뀌는 거지. 그가 바로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어. 마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건 외부인이 보는 시각이고 카오리처럼 아는 사람은 토우마가 관련 없다는 걸 잘 알았어. 그는 마법을 모르고 모든 힘을 무효화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지. 미샤가 마법으로 시험해보니 그가 정말 무죄라는 게 확인됐어. 그녀는 알아보지도 않고 칼을 들이댄 것에 대해 사과했지. 하지만 친구는 토우마가 여전히 이 모든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 이런 일들이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지. 분명 누군가 마법을 걸었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재단을 파괴하거나 시전자를 제거해야 했어. 그는 하루라는 친구에게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카오리와 함께 다니는지 물었고 그는 자신도 이 교회의 일원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어. 그는 도시에서 스파이로 활동했고 지금은 마법과 초능력이 뒤섞여 더 이상 마법을 쓸 수 없게 됐다고 했지. 그날 밤 토우마가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하루가 찾아왔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TV 속 아이돌의 모습으로 봤고 카오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그누스의 모습으로 보였지. 하루는 이제 능력자라서 더 이상 마법을 쓸 수 없었고 만약 마법을 쓴다면 혈관이 터질 거라고 했어. 그는 또한 토우마에게 카오리 앞에서 불행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그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큰 행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녀는 신의 사도로 태어나 인간을 초월한 힘을 가졌어.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행운을 모두 빼앗고 있다고 느꼈기에 카오리는 마그누스로 보이는 것을 참지 못하고 목욕을 하고 싶어 했어. 마그누스로 보이기 때문에 남탕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토우마에게 밖에서 망을 봐달라고 부탁했지. 그러던 중 아버지가 와서 같이 목욕하자고 불렀어. 막 들어갔을 때 카오리는 옷을 입으려던 참이었지. 아버지는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그녀의 칼에 쫓겨났어. 그는 아버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각에 잠긴 미샤를 발견했어. 아버지는 그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했지. 그가 다가가 물었지만 있는지 물었고
그 마법은 시전자에게 신의 권능을 주거나 직접 신이 되게 해준다는 말을 들었어. 그리고 그 마법이 완성되면 대재앙이 닥칠 것이기에 그들은 마법이 완성되기 전에 시전자를 찾아내야 했지. 돌아오는 길에 그는 부모님이 좋은 시간을 보내려는 걸 엿듣고 급히 막으러 달려가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둘 사이에서 함께 잤어.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문을 잠그지 않아서 집에 다시 확인하러 가고 싶어 했어. 미샤가 어머니를 호위하기로 했고 토우마의 아버지는 미샤가 시어머니 눈에 들려고 애쓴다고 생각했지. 그는 어젯밤 훔쳐본 아버지를 한 대 치고 싶었어. 아버지는 미샤가 꽤 수줍어한다고 느꼈는데 어젯밤 그녀가 감히 그의 손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는 이후 하루와 카오리와 다시 모였어. 미샤를 의심했기 때문이지. 그녀가 마법 시전자라고 말이야. 그 마법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그녀는 그것이 대재앙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감히 그의 손에 닿으려 하지 않았어. 그가 마법을 무효화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지. 그와 하루는 아버지의 새집 지도를 얻어 먼저 달려갔지만 도착했을 때 그의 어머니와 미샤는 보이지 않았어. 그는 집에서 부모님 사진을 발견하고는 아버지가 전혀 이 마법으로 외형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지. 그렇다면 주모자는 미샤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였던 거야. 미샤는 그를 보자마자 바로 몸을 돌렸어. 그는 아버지가 미샤에게 당할까봐 걱정되어 최대한 빨리 달렸고 아이샤의 모습을 한 트럭 운전사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했어. 아버지를 구하고 싶다는 말에 그녀는 감동해서 그를 태워줬지. 그는 돌아와 카오리를 만났어. 아버지가 바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지. 어쨌든 그는 아버지니까 다시 만난 아버지는 새집이 어떠냐고 물었지만 그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세상의 신비한 부분에 손을 댄 이유를 따져 물었어. 아버지는 그의 의도를 알아채고 예전에 그가 계속 불행을 겪어서 저주받은 아이로 여겨졌다고 이야기했어. 아버지는 그를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 도시로 보내야만 했지. 하지만 그는 여전히 똑같은 취급을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신비한 부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야. 그리고 미신을 없애려다 자신이 미신을 믿게 된 것이 참 우스꽝스러웠지. 그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 주변 모든 것을 변화시킨 마법에 대해 말이야. 아내의 모습이 바뀐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바로 그때 미샤가 찾아와 그의 아버지를 처리하려 했어. 카오리가 도우러 왔지. 그녀는 눈앞의 인물이 진짜 미샤가 아니란 걸 알았어. 그들 앞에는 신의 힘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었고 지금의 외모는 그저 빌려온 것에 불과했지. 그녀는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고 하늘을 검게 물들이며 동시에 마법 결계를 만들었어. 토우마는 자신의 팔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카오리는 그에게 다른 일을 맡겼어. 그녀는 여기서 죽을 생각이 없었기에 그가 자신을 도와주길 바랐지. 그가 인덱스를 도왔던 것처럼 말이야. 그녀는 신과 맞먹는 존재와 홀로 싸워야 했고 그녀는 토우마에게 이 마법을 멈추고 신의 권능을 다시 하늘로 돌려보내줄 거라는 믿음을 걸었어. 그는 그 후 아버지와 함께 의식재단을 찾아 나섰지만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 전혀 몰랐어. 하루가 찾아와 그의 아버지가 바로 마법의 주인이라고 알려줬지. 그의 집에는 온통 신앙과 관련된 물건들이 우연히 배열되어 무심코 재단을 형성했다는 거야. 이제 재단을 파괴하거나 마법의 주인을 죽여야 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는 토우마의 아버지를 빨리 처리하고 싶어 했지. 그는 허락하지 않았고 두 청년은 싸우기 시작했어. 하지만 토우마의 실력으로는 훈련받은 스파이를 이길 수 없었지. 그의 아버지는 그가 안전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려 했지만 그는 결코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는 하루에게 맞아 기절했고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 그를 쓰러뜨린 건 토우마의 방해 없이 목숨을 걸고 마법을 쓰기 위해서였지. 그는 마법을 부려 부모님의 집을 폭파시켰고 그로 인해 신의 권능은 사라졌어. 토우마는 그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고 하루가 갑자기 찾아왔어. 그의 능력은 자가부활이라 마법을 쓰다 죽어도 걱정이 없었지. 그는 그의 부모님을 모시고 왔고 그는 드디어 평범한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어. 인덱스는 바다에서 그에게 험한 대우를 받아 구석에 숨어 있었지. 그는 설명하려 했지만 인덱스의 이빨이 먼저 그의 머리로 날아들었어. 기숙사로 돌아온 후 토우마는 계속 욕조에서 자야 했어.
그의 침대는 잔혹하고 괴짜인 소녀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지. 그는 실수로 인덱스를 깨웠고 그녀는 그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 여름방학의 장애물이 산더미 같은 숙제를 아직 끝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날 아침 미사카는 아침을 먹고 나오다 한 남학생과 마주쳤는데 그는 그녀를 볼 때마다 밥을 먹자고 했어. 그녀는 쇼핑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지. 사실은 서점에서 만화책을 보러 가는 거였지만 말이야. 그녀는 토우마와 친구들을 보고 그를 핑계로 이 남자를 피하기로 결심했어. 그녀는 토우마에게 달려가 부딪히며 도와달라고 부탁했지. 이 광경에 모두가 미사카가 여자 기숙사 바로 앞에서 남자와 데이트 약속을 잡다니 감탄했어. 그녀는 너무 창피해서 토우마를 끌고 도망쳐야 했지. 그가 설명을 요구하자 우바라라는 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는 몇 주 동안 그녀를 따라다녔는데 이사장의 손자라서 거절할 수가 없었대. 이제 그녀는 토우마의 도움이 필요했어. 그 우바라라는 녀석이 더는 자신을 따라다니지 않게 하려고 말이야. 그녀와 토우마는 커플처럼 행동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지. 그는 그녀에게 코에 묻은 겨자나 닦으라고 했어. 둘은 실수로 크레이프를 너무 가까이 뒀다가 다시 보니 어느 게 누구 건지 알 수 없게 됐어. 그래서 미사카는 아무거나 하나 집어 그에게 줬지. 그는 둘이 커플처럼 보이려면 이제 뭘 할 거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잘 몰랐어. 그래서 그가 다른 복제인간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그녀는 도시에 10명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는 연구시설로 갔다고 말했지. 둘은 그 후 커플처럼 무언가를 해보려 했지만 토우마는 산더미 같은 숙제를 해야 해서 집중하지 못했어. 그래서 미사카는 잠시 가르쳐주다가 음료수를 사러 갔고 그는 저 유삼 청년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많은 그가 미사카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걸 알고 토우마와 미사카의 관계도 볼 겸 토우마를 도와주기로 했다. 숙제를 하는데 미사카가 돌아와 화를 내며 토우마를 구석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우나바라와 친해져서 뭘 어쩔 셈이냐고 물었다. 그는 나쁜 녀석도 아니고 미사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다며 싫어하는 사람을 쫓아내려고 싫어하는 사람이랑 데이트하는 거냐고 했다. 그녀는 이 연극을 그만두기로 하고 토우마에게 한턱 쏘겠다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토우마는 우나바라를 다시 만났다. 그가 미사카가 저 안에 있다고 알려주자 우나바라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된다. 토우마가 형제라도 있냐고 묻자 정체가 들통난 그는 마법 도구를 꺼내 토우마를 공격했다. 토우마는 인덱스에게 전화해 그 검은 단검에 대해 물었고 인덱스는 그 단검이 멀리서 반사된 빛의 힘을 사용한다고 알려줬다. 그리고 그가 우나바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나바라의 피부 조각으로 부적을 만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했다. 토우마는 그를 공사장으로 유인해 시멘트를 끼얹었다. 토우마가 달려들어 공격했지만 그는 마법 도구를 쓸 수 없었다. 시멘트가 도구를 덮어 빛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우마는 주먹으로 그의 위장을 박살내고 미사카를 쫓아다니는 이유를 물었다. 그를 보낸 자는 10만 3천 건의 마도서를 가진 토우마의 세력을 경계하고 있었다. 거기다 레벨 5인 미사카와도 친하니 그의 세력이 더 커질 것이기에 그를 보낸 자는 토우마의 세력 확장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그가 미사카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었다. 둘은 주먹 다툼을 벌이다 머리 위로 철근이 떨어졌고 토우마는 피했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그는 토우마에게 앞으로도 계속 쫓기게 될 거라며 그녀를 어디서든 지켜주라고 말했다. 미사카가 도착했을 때 토우마가 그에게 한 약속을 듣고 얼굴을 붉혔다. 토우마에게 패배한 이후 엑셀러레이터는 계속해서 분수를 모르는 녀석들에게 시비가 걸렸다. 물론 그는 놈들을 가볍게 제압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소녀가 그를 따라왔다. 하지만 그는 소리를 차단하고 있어서 한참 뒤에야 알아차렸다. 그는 이 꼬마가 미사카의 축소판이라는 걸 알아챘다. 꼬마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미사카이며 계획이 실패하는 바람에 배양 도중에 버려져서 이런 모습이라고 했다. 꼬마는 엑셀러레이터가 연구원들과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연락을 도와줄 거라 믿었다. 그는 꼬마에게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돌아갔지만 꼬마는 계속해서 그를 따라왔다. 엑셀러레이터의 방에 도착한 이 방 전체가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그대로 잠자리에 들고 미사카는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뒀다. 다음날 아침 미사카가 배고프다고 해서 엑셀러레이터는 꼬마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갔다. 주문을 하던 중 그는
연구원 중 한 명을 발견했다. 그가 왜 여기 있는지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해했다. 음식이 나오자 꼬마가 엑셀러레이터에게 친근하게 굴자 그는 꼬마에게 상기시켰다. 자신이 다른 클론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다. 꼬마는 어떤 클론이든 각자의 가치가 있으니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배웠다고 했다. 또 엑셀러레이터 덕분에 실험이 진행되어 감정 없던 미사카들이 인간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나쁜 사람인 척했지만 미사카는 그 역시 이 실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는 늘 싸우기 전에 미사카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 목적은 양측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항상 더 강한 척해서 미사카가 두려워하며 포기하게 만들려 했다. 만약 미사카가 정말 포기했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이제 충분하다며 자리를 뜨기로 했고 미사카는 갑자기 쓰러졌다. 꼬마는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아서 에너지가 쉽게 고갈되는 거라고 했다. 엑셀러레이터는 여전히 무시하고 꼬마를 그곳에 남겨둔 채 사람을 찾으러 연구실로 갔다. 그는 여자 연구원에게 클론의 신체를 조정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그가 데리고 있는 미사카는 실험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알려줬다. 원래 클론은 2만 명뿐이었지만 그 꼬마는 2만 1번째 개체였다. 그 꼬마는 미사카 네트워크의 관제탑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재 꼬마 미사카의 뇌에는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었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 아는 자는 엑셀러레이터가 아침에 봤던 그 연구원이었다. 이 바이러스는 1만 명의 미사카 클론이 인간을 공격하게 만들 것이기에 그는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그놈을 잡아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 미사카를 이곳으로 데려와 성장을 마치게 할 생각이었다. 엑셀러레이터가 아침에 갔던 식당으로 돌아가자 직원은 흰옷을 입은 남자가 미사카를 데려갔다고 했다. 어차피 자정까지 내버려두면 바이러스가 알아서 퍼질 텐데 왜 굳이 그런 짓을 했을까? 여자 연구원은 며칠 전 도시 주변의 방벽에 침입 흔적이 발견돼 도시의 경계태세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했다. 그는 아직 도시 안에 있을 것이며 실험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그를 친구라 부를 사람도 없었다. 엑셀러레이터는 그가 갈 만한 곳을 알고 있었다. 그 연구원이 과정을 서두르고 있을 때 엑셀러레이터가 그를 찾아냈다. 그는 겁을 먹고 차를 돌려 엑셀러레이터를 들이받으려 했지만 그는 차를 막고 그를 제압했다. 엑셀러레이터가 여박사에게 전화하자 그녀는 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갑자기 미사카가 무언가를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박사는 그게 바이러스 코드라는 걸 알아챘지만 바이러스는 4시간 뒤에나 시작될 예정이었다. 미사카의 상태가 나빠지자 여박사는 세상을 지키기 위해 엑셀러레이터에게 미사카를 처리하라고 했지만 그는 망설였다. 그는 최강이라는 칭호도 아무 소용없다고 느꼈다. 갑자기 그는 현재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을 떠올렸다. 그에겐 감염 전 미사카의 뇌 데이터가 있었다. 여박사는 그가 무모한 짓을 하는 걸 원치 않았지만 그는 누구던가. 엑셀러레이터는 코드를 전부 외운 뒤 미사카의 뇌를 스캔해 복구할 오류들을 찾아냈다. 그것은 그와 미사카 사이의 최근 기억을 지우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가 복구하는 동안 다른 남자가 총을 들고 엑셀러레이터를 쐈고 총알은 엑셀러레이터의 머리에 맞았지만 엑셀러레이터는 모든 오류를 삭제하고 바이러스를 막는 데 성공했다. 그가 그 박사를 처리하려던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여박사가 제때 도착해 엑셀러레이터를 구했다. 그녀는 또한 미사카를 배양포트에 넣어 성장을 마치게 했다. 누군가는 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가 토우마가 그자를 상대하게 두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때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반 전체에 알렸다. 새로운 여학생이 전학 왔다고 말이다. 갑자기 인덱스가 들어오자 선생님은 그녀를 쫓아내며 돈을 좀 쥐어주고 뭘 좀 사 먹으라고 했다. 한편 전에 봤던 아이사라는 무녀 소녀가 바로 그 전학생이었다. 인덱스는 식당에 갔다. 그곳 자판기에 음식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사용할 줄 몰라 효오카라는 소녀의 도움을 받았다. 그녀 역시 전학생이었기에 인덱스도 학생이 되고 싶어 했고 다른 옷을 구하러 가게 됐다. 토우마는 인덱스가 사고를 잘 친다는 걸 알기에 이제야 그녀를 찾으러 나섰다. 그가 그녀와 효오카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목격하자마자 바로 물렸다. 토우마는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집에 돌아갈 텐데 왜 여기까지 왔냐며 인덱스를 나무랐다. 그 후 그는 효오카와도 대화를 나누며 친해졌다. 인덱스는 토우마에게 다른 사람을 겁주지 말라며 고양이를 꺼내 효오카에게 놀아보라고 줬다.
선생님이 와서 그가 벌써 다른 여자애와 친해진 걸 보고 돌아서자마자 효우카는 사라져버렸다. 인덱스는 나중에 효우카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토우마가 자기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웃어주지도 않는다며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효우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해서 한두 번의 다툼으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토우마는 둘 다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그는 돈을 좀 인출하러 갔다가 아이사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효우카에 대해 물었고 그 이름을 듣자 자신이 다니던 예전 학교에서 그 이름이 순위권 상위에 있었다는 걸 떠올렸다. 이름은 알지만 효우카의 실제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이사가 알아보니 효우카는 이 도시 전체를 배후에서 운영하는 조직인 오행의 비밀을 푸는 열쇠로 알려져 있었다. 아이사는 오늘 전학생은 자신뿐인데 왜 효우카가 여기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 후 토우마는 두 소녀를 데리고 지하상가로 음식을 사러 갔다. 아이사는 선생님을 찾아가 전학생에 대해 물었다. 효우카라는 이름의 전학생 말이다. 그 사이 미사카의 후배는 도시에 잠입한 새로운 여자 마술사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공격해서 그 여자 마술사를 땅에 고정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골렘을 소환해 반격했고 미사카가 구하러 와야 했지만 그 여자 마술사를 놓치고 말았다. 그녀는 그 후 여러 주문을 썼고 이 주문들은 정찰을 위한 눈으로 변했다. 토우마는 그때 두 소녀와 함께 지하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토우마는 아이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지만 신호가 너무 약해서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다. 토우마가 잠시 자리를 비워 두 소녀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코스프레 의상을 빌려 사진을 찍으려 했다. 토우마는 커튼을 바로 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실수로 커튼을 밟아 망가뜨리면서 토우마 앞에 모습이 드러났다. 세 사람은 계속 놀았다. 그때 한 소녀가 다가와 이곳에 테러리스트가 잠입했으니 급히 대피해야 한다고 알렸다. 세 사람은 출구로 향했다. 그러다 그 여자 마술사의 눈에 발각되었다. 인덱스는 이 눈의 능력이 어떤 종류인지 설명했고 그 여자 마술사는 일행 전부를 이곳에 묻어버리기로 결정했다. 지하의 문이 갑자기 닫혔다. 토우마는 인덱스에게 효우카를 데리고 숨으라고 했지만 인덱스는 거절했다. 그녀는 그가 몇 번 이긴 건 전부 운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늘 불운한 그가 어떻게 운이 좋을 수 있겠는가. 발소리가 들리자 토우마와 인덱스는 효우카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가 서로 걸려 넘어졌다. 하지만 온 사람은 미사카와 그녀의 후배였다. 미사카는 인덱스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인덱스는 저 성깔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둘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서 토우마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그들에게 먼저 이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그가 들은 대로 이곳에 테러리스트가 있었다. 미사카는 텔레포트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밖으로 데려갈 수 있지만 토우마는 텔레포트할 수 없다. 한 번에 2명씩 갈 수 있어서 미사카와 인덱스가 먼저 함께 가기로 했고 후배는 둘을 먼저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효우카와 단둘이 남았다. 그녀는 교회의 사람이며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골렘을 만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골렘을 파괴하려면 만져야 하지만 그 여자 마술사는 그의 능력을 알고 계속해서 그를 방해했다. 접근하려는데 효우카가 다시 이쪽으로 달려오다 날아온 돌에 머리를 맞았다. 그녀는 평범한 물리적 형태가 없는 존재임이 드러났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쳤고 여자 마술사는 천장을 무너뜨려 토우마와 효우카를 갈라놓았다. 그 후 그는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녀는 학교에서 효우카의 모습을 기록할 수 없었기에 그녀가 바로 그 에너지 형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선생님이 최근 연구하던 것으로 그녀는 능력을 사용해 물질을 합성하여 외부의 물리적 신체를 만든 것이다. 아마도 능력자들이 발산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졌으며 유령처럼 형태가 없는 존재일 것이다. 효우카 자신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지만 이제 그녀가 무엇인지는 토우마에게 달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감정이 있는 사람으로 볼지 단지 에너지 형태로 볼지 결정해야 했다. 그녀는 얼굴을 재생했고 여자 마술사가 그녀를 찾아와 효우카에게 그녀는 자신의 골렘과 같은 에너지 덩어리 괴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울었고 막 자포자기하려는 순간 토우마가 그녀를 구하러 왔다. 그는 자신이 여기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가 가볍게 치자 골렘이 부서졌고 그녀는 또 다른 한 마리를 소환했다. 하지만 경비대도 이곳에 와 있었다. 토우마는 효우카에게 이 세상에 그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경비대는 계속해서 골렘에게 총을 쐈고 여자 마술사는 마법으로 계속해서 골렘을 회복시켜야 했다. 토우마는 자신이 행동해야 함을 알았다. 효우카가 누구도 목숨을 거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그는 그녀에게 죽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팔이 자신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닿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둘은 여전히 친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 후 그는 돌진했다. 골렘을 향해 똑바로 달려가 주먹을 피하고 여자 마술사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또 다른 마법진을 그리고 아래로 도망쳤다. 골렘도 마저 부서졌다. 토우마는 그녀의 목표인 효우카가 여기 있는데 왜 도망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잠시 생각하다 그는 그녀가 인덱스를 노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덱스와 미사카는 여전히 토우마 일행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인덱스의 고양이가 도망쳤고 인덱스가 고양이를 찾으러 간 동안 미사카는 망을 보기로 했다. 토우마는 이때 갈 수가 없었다. 이 터널은 너무 깊고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인덱스가 이곳 사람이 아니기에 경비대에게 그녀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었다. 효우카는 자신을 괴물이라고 여기며 아래로 뛰어내리기로 결심한다. 자신이 골렘에게 먹히면 인덱스가 도망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뛰어내렸고 토우마는 그녀를 사라지게 할까 바감이 잡지 못했다. 그녀는 안전하게 착지하여 인덱스를 찾으러 달려갔다. 그녀는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인덱스와 접촉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녀는 산자들의 세계로 들어왔다. 그동안 인덱스는 고양이를 막 찾았는데 골렘이 하수구에서 기어나와 그녀를 공격했다. 인덱스는 이 골렘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조종하기 위해 명령을 외웠지만 골렘은 여전히 인덱스를 공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조종당하면서도 여전히 그녀를 노렸다. 인덱스는 옷에 있던 핀을 약점에 던져 얼리려 했지만 다리 하나를 얼렸을 때 쓰러지고 말았다. 약점에 부어 얼리려 했지만 다리 한쪽만 했을 때 인덱스는 쓰러졌고 골렘은 대상을 바꿨다. 그동안 토우마도 터널로 내려와 여기서 그 여자 마술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터널 전체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지만 토우마는 그녀를 보호하는 바닥의 마법진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워 그녀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를 빼앗아간 마술사와 능력자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지만 토우마는 그녀가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 없이 그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녀를 설득하려 하자 그녀는 토우마를 공격했다. 그는 주먹 한 방으로 그녀를 쓰러뜨리고 달려갔다. 인덱스가 깔릴 뻔한 순간 효우카가 나타나 그녀를 구했다. 그녀는 인덱스에게 도망치라고 했다.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힘을 다해 골렘에 맞섰다. 그때 토우마가 달려와 주먹 한 방으로 그것을 무력화시켰다. 그 후 미사카가 도착해서 토우마가 또 무슨 미친 짓을 한 건가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효우카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그녀를 찾아 나섰다. 그가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울면서 마음속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그녀가 그런 감정을 가진 것을 보고 그녀가 인간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인덱스도 그녀를 다시 만나러 올라왔다. 한편 하루는 상사를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에게 열쇠인 효우카의 성장을 촉진하는 목적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다. 하루는 깨달았다. 그가 효우카와 같은 존재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그녀는 천사로 볼 수 있었고 천사들로만 가득한 곳을 만드는 것은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토우마와 맞서고 싶다면 하루는 더 큰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환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환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날 오후 토우마는 의사에게 끌려가 검진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자신했지만 선생님과 아이사는 듣지 않았다. 효우카는 자신이 에너지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고 느끼고 마음 아프지만 인덱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하지만 인덱스도 효우카를 보내줘야 했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인덱스는 학교에 와서 집에 아무것도 없다며 토우마에게 배고프다고 투덜거렸다. 그는 빵을 들고 걸으면서 먹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머리를 물렸다. 이걸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